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광복 70주년 기념 에세이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린 학생들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아름다운 여름 날씨에 끝자락에 보이는 가을의 입김, 벌써부터 아쉬움을 부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계절을 알차게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라디오 한국 창사 기념으로 실시된 광복 70주년 기념 에세이대회 출전 학생 그리고 부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4명 학생들을 다 모시고 싶지만 스튜디오가 좁아서 네, 학생 2분 또 어머니 2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꼭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대회 헐적에는 그냥 학생들이만 발표하고 다 흩어져 갖고 한번 꼭 다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한번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직접. 맘 놓고 하세요. 네. 자기 PR도 해보세요, 좀. 네. 네. 제 이름은 윤지수고요. 네. 이제 9학년 들어가요. 스카이라인 하이스쿨에서요. 네. 세마미시고 거기서 살고요. 네. 네. 그렇군요.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이제 9학년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9학년, 그러면 8학년생으로 출전을 해서 너무 당당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어머님 좀 소개해 주세요. 윤지수 엄마.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름도 소개해 주고. 저희 엄마의 네. 성함은 임혜상이고요. 네. 되게 어떤 엄마예요? 한번 자랑 좀 해봐요. 자상하신 엄마예요. 자상한 엄마. 네. 네. 근데 누가 보면 이게 엄마라고 안 하겠어요. 그렇죠. 언니 되게 같아, 언니. 동안이세요. 글쎄요. How old are you? 믿어지지가 않아요.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벨뷰에 있는 뉴포트 고등학교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배여빈. 네, 뉴포트 고등학교 12학년에 올라가요, 이제? 네. 네, 배여빈 학생입니다. 자, 조금 전 얘기한 윤지수 학생은 이제 윤지수 학생은 우수상 받았죠. 에세이 대회. 네. 2등으로 우수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배여빈 학생은 영예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오! 박수. 예. 그 배여빈 학생은 대상 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아니요. 들어보니까 제가 좀 뒤에 있었는데 네. 앞에 들어봐서 좀 기가 많이 죽었어요.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제 윤지수 학생은 나 한번 대상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경영했는데 조금 더 듣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도 많고 표현력도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상은 포기했는데 포기했었구나. 참 거의 이건 단단이라고 그러나요? 그 일자리 수의 차이였어요. 1, 2, 3등이 다. 그 정도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 글쎄, 그 대상, 우수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관심을 끌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자부심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지수 학생은, 엄마 소개를 안 했네요. 배어빈 학생이. 네,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전혀. 네, 배어빈 학생 어머니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제 어머니 성함은 김보경이고요. 네.
별로 어떤 엄마예요? 좀 얘기 좀 되게 해보세요. 떨리시죠? 막 아니야 전혀. 뭐라고 말할까? 되게 요리를 잘하시고. 아, 요리. 어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빠가 좋아하시나. 네. 또요. 그리고 좀 되게 자유롭게 저희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딸을 아주 자유롭게. 나 공부해라! 그런 엄마가 아닌가 보죠? 예전에는 좀 그러셨는데 네. 요새는 별로 안 그러세요. 이제는 뭐 잘하니까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나 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자식들이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부모님들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네. 자, 그 두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에세이 대회 사실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저는 쉬웠는데 광복과 나하니까 막상 학생들은 광복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끌어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이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윤지수 학생은 이 8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대회에 참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뭐 처음에는 참가하기 싫었죠. 이것저것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대회를 좀 참가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서도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토픽들을 계속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 되게 한국 역사랑 그런 게 흥미진진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역사가 뭐 우리 지금이랑 되게 멀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네, 그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글쎄, 그날도 아마 이승영 씨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나? 역사가 먼 얘기가 아니다. 근데 뭐 우리는 70년이니까 그때 10살이면 지금 80이니까 아주 먼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가 먼 일이 아니다, 바로. 그게 또 역사라는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그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오늘날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참가를 하셨나 본데 그래서 만족해요? 네, 참가한 아주 많이 만족해요. 보람을 느껴요? 네, 보람 많이. 막 그렇게 우상 받고 할 적에 소감이 어땠어요? 되게 벅찬 기분이었어요. 벅찬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대상 말고 우수상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때 어머니는 심정이 어땠어요? 마지막 3명 중에 부를 때 두근두근 하셨죠? 네? 아이고 네. 솔직히 항상 네. 뭐 제발 이렇게 바램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우리 지수가 제일 마지막에 호명이 되기를 음, 이렇게 바라는 모든 마음은 엄마의 소망. 모든 그거는 사람이라면 다 그 순간에 다 그렇게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고 그런 것보다 여기에 참가를 해서 솔직히 옆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 엄마가 뭐 광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많이 와닿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혼자서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나름의 그런 제가 듣기엔 너무 감동의 그런 에세이를 썼다는 게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이자 그러셨구나. 기회였던 것 같아서 네. 참 두루두루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이제 마음이 뿌듯하셨나 예, 보다. 네. 상까지 받고 또 이렇게 그러게 말해요. 덕분에 라디오 방송국에도 와보고 이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또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배여빈 학생은 여하튼 참가 동기가 어땠어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네. 저 원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역사나 이런 걸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 하다가 그 독도 경비대원 두 분이서 미국 횡단하는 미국 자전거 횡단하는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해서 처음 이런 광복에 대한 이슈를 접했는데요. 그때 또 이제 이게 광복 에세이 대회의 기회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네. 한번 그랬군요. 네. 자,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떠셨는지 배여빈 어머님 김보경 여사께서는 네. 참가해라 막 이렇게 좀 다그쳤나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죠. 오, 왜냐하면 용기를 주셨구나. 네, 얘는 이제 내년이면 대학을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모르던 그런 역사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왜냐하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애들이 뭐 한국 역사를 뭐 접하는 일이 아주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애들이 정말 학교 다니면서 미국 역사만 접했지 한국 역사에는 정말 3분의 1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기네들이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겸사겸사 한번 도전해봐라 했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작은 딸 9학년 동생도 우수상 받았죠? 네, 동생도. 4등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한번 마지막 자매가 어허. 한번 둘이 같이 이제 도전해 보아라 했더니 이제 둘이 다 참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누구 옛날에 뭐 형제는 용감했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자매는 용감했다. 그러네요. 이번에도 보면 다른 학생들도 뭐 남매가 참가했는데 뭐 누구 중에 하나만 올라간다든가 자매가 참가했는데 하나만 올라간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둘이 본선에 나가게 된 것만 해도 영광.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어서 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뭐 대상, 우수상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어쨌든 본선에 나간 것만 해도 그래도 많은 네. 발전을 이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세상 사람의 네. 부러움을 받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어머님은. 감사합니다. 네, 한 사람은 대상, 한 사람은 우수상.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켰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배업인 학생을 좀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 뭐 이렇게 쭉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또 다니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한번 저희가 얘기해 보세요. 아빠가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주재원이요? 중국 주재원으로 나가서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달 반 만에 오. 중국에서부터 계속 살게 되다가 중국에서. 네. 니하오마. 네. 저희가 이제 네. 여기 온 지 2년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2년하고 한 달 됐네요. 네. 그렇군요. 그 중국에서 그럼 거의 삶을 보냈네요. 배여빈이가. 그렇죠. 네. 중국에서 몇 년 보낸 거예요, 그럼? 11년을 여빈이가 보냈죠. 11년. 네. 그리고 미국 온 지 불과 2년 됐어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국제적인 사람이 되려고 좀 유엔 본부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좀 소개해야겠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유엔 본부 들어올 걸 준비하고 있다고 미리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나라 경험을 쌓는 것이 큰 재산이 돼서 앞으로 또 이렇게 국제적인 인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여빈 학생도 시민권자이지만 윤지수 학생도 이제 시민권자예요. 네. 그러면 윤지수 학생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네. 그리고 몇 학년 때 왔어요? 5살 되자마자 온 것 같아요. 5살 되자마자. 그런데 한국말들을 잘 하시는데, 둘 다. 엄마가 평소에 뭐 집에서 한국말 써라 뭐 교육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할머니 해요? 덕분에. 할머니 네. 공을 다른 분한테 뭐 돌려주구나. 그렇구나. 할머니가 계세요 지금도 여기에? 아니, 할머니는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 계시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국말을 꾸준히 받았군요. 그렇지만 5살 때 오고 나서 여기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누가 가르치나요? 한국말을? 한글 학교 왔죠. 한글 학교에서. 엄마가 보내주셔서. 엄마가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 학교를 얼마나 다녔어요? 지수가 2006년 여름에 만 5살 되자마자 미국에 왔고요. 네. 미국 온 지 한 9년 됐는데 음. 그전에는 이제 할머니랑 이게 할머니가 많이 좀 돌봐주셔서 할머니랑 되게 돈독한 그런 애틋한 정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한국말을 쓰려고 하고 근데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좀 지나고 나니까 한국말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버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수 말고 지수 동생들도 있는데 그죠. 제가 이제 혼자서 한국말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이렇게 벅찬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느꼈을 때부터 이제 그 한국 학교에 보내서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기를 했었었는데 네. 참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수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한글을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되게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 한글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들 가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주 가기 싫어갖고 한국 학교에 토요일 날
그래서 아주 막 그냥 마지못해 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세월이 한참 몇 년 지나고 나면 고맙게 생각한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런데 윤지수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한국어를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저는 제가 신기해요. 신기해요. 언어를 두 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하고요. 또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더 알게 되죠. 네, 더 알게 되고 친구도. 단어들로 마음을 와닿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뭐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아, 참 잘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대상 수상자 배업인 어머님 김보경 여사는 평소에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렇게 살고 미국은 불과 2년밖에 안 살았다는데 그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한국말을 쓰도록 교육을 시켰겠네요. 네, 애들은 학교는 인터내셔널 스쿨 다녔지만 네. 뭐 학교에서는 영어하고 집에서는 한국어하고 또 이제 그 외에 방과후 이제 수업은 이제 중국어 수업을 또 받게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이들이 다행히도 제 이 외국어를 2개씩이나 할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 집에서는 한국어를 계속 하더라고요. 둘이 자매가. 엄마가 막 프레셔 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국 가정에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부모는 한국말하고 아이들은 영어하고. 네.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근데 네. 저희는 누가 이렇게 뭐 프레셔 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집안에서는 한국어, 밖에서는 친구들하고는 영어. 뭐 아빠는 뭐 이러도 조금 중국어를 좀 했다가 아빠가 지금 3개 국어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일어 중국어, 영어, 세상에. 한국어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기분 좋으면 중국어로 얘들하고 채팅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구나. 보기 좋더라고요. 아, 예, 대단하군요. 배업인 학생 한번 내가 오늘 라디오 한국의 방송국에 나와서 이 방송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중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듣고 싶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对，今天我来Federal Way 的 Radio 韩国跟我妈妈一起来对话，今天觉得很开心。 오래간만에 중국어 듣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이거 큰 재산이에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네. 언어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두 학생 다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데는 본인들의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의 그 공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 한국 창사 기념으로 실시한 광복 70주년 에세이대회 출전 학생 두 분과 그 부모, 그 어머니 두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군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누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누드 G마트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후에 내가 어떠한 인컴으로 살아갈지 계산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자산 증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은퇴 후 연금보험 등을 생각하실 때 언제나 저 안영미를 떠올리세요. 안영미 종합보험 425-791-0638 253-778-3974
경림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죠.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림씨는요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반찬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달았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253-815-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우리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낯선 땅에 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날도 많이 있었죠. 낯선 땅에서 홀로서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기 침체는 우리 모두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잘 견뎌왔고 앞으로 미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CDS가 고객님들 곁에서 응원합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CDS와 함께 비상하는 그날까지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지금 판도라의 열풍이 불어온다.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로 뱃살은 빠지고 피부는 탄력 있게 하는 이중 기능성 인정 판도라 다이어트. 고려대학교 김도훈 박사 연구팀이 10년에 걸쳐 찾아낸 핑크로드 천연 소재에 하루 권장량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판도라. 한국 홈쇼핑 시장을 뒤흔든 초대박 연속 매진의 주인공 판도라. 213-738-1188 213-738-1188 판도라로 미인되세요. 나도 이번 여름엔 비키니 좀 입어보자. 판도라. 지난번에 보험 바꿨다더니 어때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아니 어느 보험이길래 그래요? 박기주 보험이요. 아 박기주 보험 역시 소문대로군. 나도 가봐야겠네.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 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아니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아니 뭐가 비밀이에요? 아니, 절대로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우 답답해. 빨리 말해봐요. 저 있잖아요. 오복집에서는요 아구찜, 편육보쌈, 족발, 곱창전골, 해물잡탕, 버섯전골이 각각 29불 95전인데 여기에 소자병이 공짜로 따라온대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차돌구이, 오리로스구이가 일품인 오복집에서요? 와, 우리 남편 정말 좋아하겠다. 네, 그리고요 여름 스페셜로다가 냉면과 갈비,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도 게시했네요. 어머나 세상에.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된장을 넣고 싹싹 비벼 먹는 맛. 이거 정말 비밀인데. 오복집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과 종업원들의 친절로 맛이 완성되는 타코마 오복집. 전화 253-582-6713.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세종 송보감.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세종 송보감. 쌩쌩 돌아라 하하. 세종 송보감이잖아. 그렇습니다. 벌써 7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세종 송보감입니다. 세종 송보감은 서울 약사 신협이 개발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혈관도 깨끗이 청소하시고 당뇨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혈관 청소, 혈당 조절, 걱정 끝! 1877-256-7671 세종 송보감.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 기념 에세이 대회에 참가해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학생 2분 그리고 어머님들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대상 수상자인 배여빈 학생 뉴포트 고등학교 11학년이고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복영 씨 나오셨고요. 우수상 받은 윤지수 학생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9학년 시민권자시고요. 어머니 임혜상 씨 나와 있습니다. 윤지수 학생은 이제 참가 신청서를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뭐 가을에 9학년 올라가는 아주 그 어린 나이인데도 12학년하고도 당당하게 겨루어서 이렇게 우수상을 받았고 한국의 광복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니요. 한국 학교나 책 등에서 이미 배웠다. 네. 미리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광복절에 대해서 한글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감동을 받았다. 미래에는 세계적인 의사가 돼서 한국의 위대함과 문화 그리고 광복절에 대해서 온 세계에 알리고 싶다. 유명해지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그때 우리 한국을 알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대상받은 배여빈 학생은 이제 가을에 12학년 되는 거죠. 12학년이 되고요. 보니까 이 광복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아주 다 체크했어요. 부모로부터 배웠다. 그 다음에 한국 학교나 책 등을 통해서 이미 배웠다. 그 다음에 이번 참가를 위해서 또 공부했다. 뭐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배여빈 학생은 특이한 게 이렇게 대련 한국국제학교를 다녔어요. 중국에서 오랜 동안 있었고요. 미국 생활은 불과 2년밖에 없었다는 그런 거. 정말 먼 땅 미국에 사는 한인 학생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불렸지만 일본인 친구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이제 광복 에세이 대회에도 그 얘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광복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일본의 역사 왜곡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느꼈던 그런 거였었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좀 그래도 또 묻고 싶어요. 네. 윤지수 학생은 평소에 기본 실력 갖고 그냥 썼어요? 아니면 이거 갖고 해서 더 공부하고 하고 해서 한 거예요? 평소에 기본 실력으로 먼저 써봤고요. 한번 써봤고? 네. 엄마한테도 보여드리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수정하고, 더 배우고, 이것저것 더 보고, 그런 다음에 완성작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엄마, 아빠들이 좀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그랬네요. 네. 사실은 그런 목적, 사실 10명 중에 8명, 9명은 모르더라고요. 이 시민권자들 보면 학생들은 광복에서 잘 몰라요. 근데 이번 기회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배여빈 학생은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이 참가하기 위해서? 전 처음에 인터넷으로 많이 조사를 해봤고요. 근데 쓰다가 이제 한글로 쓰고 나서 맞춤법이나 이런 거는 아빠가 봐주고. 봐주셨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뭐 미리 공부해서 알고 부모님 통해서 알고 있고 자기가 또 공부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삼박자가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에세이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윤지수 학생은 굉장히 그 제스처도 아주 다양하고요. 아주 편하게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당당하게 하던데 얼마나 연습했어요? 연습했다고는 못하고요. 네네. 네, 시간 날 때 방에서 혼자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했어요. 아, 그랬었군요. 다른 대회에서도 뭐 상 받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보니까. 네. 무슨 대회였어요, 그건?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거기 에세이 콘테스트에서도. 그때도 대상 받았죠? 네, 안 받았고요. 네. 평화상. 네. 그렇구나. 자, 이 캐리어가 점점 많아지네요. 9학년, 이제 9학년밖에 안 돼가는데. 그리고 배여빈 학생은 뭐 수상 기록이 있나요? 다른 대회에서? 저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근데 2년밖에 안 되니까. 그죠? 여기서. 한국어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중국어 스피치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갔던 경험이 중국 땅에서? 아니요, 여기서 여기서 주최하는 오. 굉장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기서 가졌던 게, 네.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그 스피치 대회를, 네. 뭐 스피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와 불문 없이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국어 스피치 대회를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나가서 2등상을 받았죠. 오, 거기서도? 네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 겨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하나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를 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광복에 대해서는 이제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관심이 생긴 겁니까? 두 학생이 다? 그죠? 그렇죠. 저희가 네. 중국에 살았을 때도 네. 광복절 해마다 뭐 이렇게 곳곳에서 행사를 하긴 했지만 네. 저희들이 참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한번 도전해 보면서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에 네. 겪었던 일들을 아이들이 더 알게 되고 평상시에는 할머니와 뭐 그런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뭐 그 세대들. 네.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뭐 할아버지가 강제징용도 다녀오셨다는 거 뭐 그래서 저도 배우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 광복 70주년 이게 이 행사가 굉장히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그죠. 행사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에세이 대회에 참가했던 이현숙 씨라고 이제 이 지역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건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이제 목 잘라 죽이는 거, 총살하는 거, 뭐 이런 그 아주 잔혹한 사진이 아마 도나 봐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역사를 자꾸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그 사진이 살아있는 한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젊은이도 그렇지만 미국 땅에 있는 우리 한국계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목을 자르고 또 뭐 창대에다 꽂아갖고 이렇게 놓고 하는 이런 모습, 총살하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잔인한데 그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과거라고 돌리고만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두 학생의 그 에세이 대회 때 참가했던 그 에세이 대회 발표 모습 한번 들어보죠.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수상을 받은 윤지수 학생의 요건 그대로 당일날 했던 그런 표현 저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세 번째네요. 이번에는요, 스카이라인 고등학교 9학년 윤지수 양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이 되자마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던 꼬마아이는 지금 13살이 돼서 광복과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쯤 미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뽀로로와 할머니가 계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친구들에 둘러싸여 영어를 하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를 고집하신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알고 있으니 어머니 주변에 계신 분들도 미국에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어쩜 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니? 하며 절 칭찬하시고 한국 마트를 갔을 때도 계산해 주시는 아주머니께 또박또박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아주머니는 어린 것이 한국말을 참 잘하네 하며 사탕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전 언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한글 학교에 절 등록하신 후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보다도 더 중요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역사 수업 중에서도 광복절, 대한독립의 날에 대한 수업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대한민국이 일본 밑에서 노예 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삶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지금의 당당하고 풍부한 문화를 지닌 한국인들이 전통을 뺏기고 일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문화를 도둑당하고 또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교양 없는 한국인들을 우리가 교육시킨다 라며 한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빼앗은 것을 정당화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인과 평등하게 대하겠다라는 거짓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잃은 돈과 자연 자원을 한국에서 가져가려는 의도로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일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유관순과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께서 대한 독립을 위하여 악착같이 싸우시다가 슬프게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자원을 가져가면서도 한국 땅을 일본 땅의 일부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중국 정복을 위해서는 일본 땅과 일본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문화를 덮으려고 일본은 한글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금지했고 또 한국인들이 한글 성명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인들과 대한민국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영원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날 결국은 대한민국이 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전 국민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긴 고통 끝에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벗어난 날에 대해서 배울 때는 수업 내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광복절은 저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빛광과 돌아올 복 글자 그대로처럼 삶이 어두울 때도 항상 한 줄기의 빛은 있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빛이 자라서 충분히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 한 나라의 문화는 결코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파괴하려고 해도 한국인들은 비밀 학교들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한글 이름으로 부르고 태극기의 모양을 잊어버리지 않게 집집마다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태극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운동도 생겼습니다. 어떤 나라의 문화를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나라의 문화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존경을 배웠습니다. 그냥 유관순, 백검김구라는 이름만 듣고 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대충 넘겼었던 저는 두 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배우고서야 진정하게 위대한 사람에 대한 존경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게 아끼고 혼자 갖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소중해서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전 광복의 의미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큼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광복의 이야기가 저에겐 준 감동과 희망을 모두와 나누고 싶으니까요. 광복절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광복절에 대한 얘기만 하며 상대방이 오히려 광복의 주제를 성가시게 생각할 것 같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힘으로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흔한 셀러리우먼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실 것 같나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사의 말을 더 자세히 들으실 것 같나요? 전 당연히 흔치 않은 인재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의사가 되어서 암을 완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암을 치료한 의사로 주목을 받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런 인재를 낳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불공정하게 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군함도라는 일본 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군함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메이지 시대에 지은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들은 메이지 시대 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군함도라는 곳은 조선인들에게 아픈 과거를 안겨준 곳입니다. 조선인들은 강제로 군함도에 끌려가서 고달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12살 된 아이들도 광부로서 노동을 하고 해저 1000m에서 석탄을 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조선인들이 한탄하며 살았던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동을 했던 조선인들도 일본인처럼 평등하게 대했다는 일본의 주장도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조선인들은 일을 안 하면 음식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말할 때까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루 16시간까지 일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는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이렇게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섬이 그것도 광복절 70주년에 세계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 이런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고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암까지 고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낼 것이니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수 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같이. 네, 네. 예, 윤지수 학생. 정말, 뭐, 8학년 학생으로서 정말 아주 성숙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 또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여빈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윤지수 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적에 무슨 감동 같은 게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런 거 잘 몰랐었죠, 솔직히 말해서. 네,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복과 나 에세이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아이가 와서 엄마 이건 뭐고 이건 왜 이래?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저도 좀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몰래 저도 공부도 좀 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 굉장히 이런 게 되게 뜻깊은 기회이고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되게 어려웠지만 같이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만 공부한 게 아니고 엄마까지 그냥 경우에 따라 어느 집은 아빠까지.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네. 그리고 그런 같은 테마를 갖고 부모 자식이 함께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로 이 연구하고 의견 나누고 이런 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엔 배여빈 학생이 대상 수상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폴트 고등학교 11학년 배여빈 양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의) 무더운 여름날, 세계인들은 K-팝과 한국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한국산 전자제품으로 여가를 보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쳐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피와 땀을 흘린 독립열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어느덧 지나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자손들이 살게 되면서 우리는 역사의 현실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민족성을 묻는 질문이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는 않나요? 36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우리말, 우리 이름,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되찾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원한 관계는 멀지 않은 저의 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친구가 종종 한국인들이 그 옛날 일본이 한 일을 지금의 일본 사람이 한 것처럼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나라는 없어. 끔찍한 무기로 다른 나라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일들도 있었잖아. 이런 일들로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 끝도 없을 거야 라고 친구는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광복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부족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고 창피함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한일 관계 이야기에 대해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 시작된 일제강점기는 우리 조국의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창씨개명과 정신대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과 소녀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일들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한인 애국단의 빛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억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을 끝으로 우리 민족은 눈물과 피로 갈망하던 조선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배운 역사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일은 아직까지 지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구글 지도에는 우리의 동해는 Sea of Japan, East Sea로 일본해라는 이름과 함께 표기되어 있고 독도는 독도도, 타케시마도 아닌 리엔코트 록스라는 프랑스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를 대상으로 영토 분쟁을 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말이 아닌 프랑스어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정확한 명칭인 독도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일본은 이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었다고, 민족 말살 통치 시대의 조선어 교육 폐지는 조선어와 일본어의 공동 사용이었다고, 한국에 대한 약탈을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나먼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성도 높고 기회도 많습니다. 미국의 인종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합쳐진다면 더 큰 영향력이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역사 바로 알기입니다. 위안부, 한일 관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등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을 3.1절이라 부르고 광복절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역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역사의 날조를 일삼는 일본에게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혼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의 말에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우리 선열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피와 땀을 흘리셨는지 배우는 것은 그들의 자손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재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인 학생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재능을 살려 존경받는 위치까지 성장하는 것, 즉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잘못된 역사와 광복의 참된 뜻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러오셨습니다. 이 열매는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려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익혀 광복의 참된 뜻을 알리고 일본의 후세들과 함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고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매년 8월 15일은 단지 달력에 있는 휴일 중 하루가 아닙니다. 이날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국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광복절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한국인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주신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어진 권리에 따르는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물려받은 강한 의지, 그리고 민족의 정통성이 있기에 먼 땅 미국에서도 한국 역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광복 100주년까지 주어진 30년 동안 역사 바로 알기와 존경받는 위치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노력한다면 광복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두 학생 그 발표를 쭉 들으니까 정말 참 대견합니다. 이 비록 뭐 공부를 해서 또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설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광복과 나를 연결시키고 또 이 광복 정신, 이 한국의 광복,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를 미국 속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여기 말씀 발표에도 나왔지만 두 학생이 그래도 우리 광복 정신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한국을 알리는 거,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인들을 알리는 거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사회 속에서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윤지수 학생, 네. 광복 정신을 이렇게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주세요. 글에 쓴 것도 좋아요. 뭐 쓴 대로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그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또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대단한 것을 하면. 그죠? 그러면은 그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광복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네. 사람들도 그러면은 뭐 거추장스러워하지도 않고 그죠? 성가셔하지도 하지 않고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 공감을 했는데 네. 내가 알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미국 속에서 유명해지거나 그 지도적인 위치에 서지 않으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려면 내가 유명해져야 하잖아요. 내가 유명하면 뭐 스필버그 감독이 한마디 딱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게 크게 뉴스화가 되듯이 뭐 무슨 영화 감독이 돼도 좋고 작가가 돼도 좋고 정치인이 돼도 좋고 어떤 그런 목표가 딱 있어야만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 그 영향력으로 예,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배우빈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래요? 저도 아까 에세이에서 네. 말했듯이 그 역사 공부하는데 요즘 조금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인터넷에서 엄마가 맨날 뭐라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시간을 많이 좀 보내는 편인데 네. 제가 이번 에세이도 그렇고 또 이게 위안부 그 프로젝트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네. 조금씩. 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작은 일 찾아보는 거에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일만 찾지 마시고 큰 일도 찾으세요. 네. 배우빈 학생은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 저 최근까지만 해도 과학 연구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새 이런 거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하는 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 배경 같은 걸 봐서도 외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근데 맨날 바뀌어서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니까 아마 유엔 본부에 들어가려면 최근에도 유엔 본부에 여성 국장이 하나 탄생했는데 최소한 3, 4개 언어는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엔의 활동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러면은 네. 유엔의 뭐 사무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꼭 유엔 사무총장 된다고 누가 믿었겠어요. 네, 열심히 하니까 됐겠지. 그리고 윤지수 학생은 의사라고 그랬나요? 네. 네. 암 의사요? 유명한? 고치는 의사.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목표가 벌써 결정이 됐네. 그거 아니면 또 뭐가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옛날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꿈들 중에 가수가 되고 싶다 가수. 것도 있었고 그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군요. 재미있는 네.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꿈은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네. 때 뭐 되고 싶냐 그러면 꿈은 뭐 바뀌기 마련이죠. 예, 경찰이 되고 싶다는. 네. 자, 이 자녀들에게 오늘 두 학생의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학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꾸준히 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그러셨는데 그 두 어머님들이 방송 듣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심어주는 것이 좋은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우리 윤지수 어머님, 임혜상 씨. 네.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기 있으면서 한국말 할 기회라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왜 한국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수 동생, 어린 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겠죠.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여기 시민권자라든지 여기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여기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땅에 사는 거지 미국 땅에 산다고 해서 미국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네. 한국말을 할 수 있게 좀 격려를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 발표하는 거를 듣고도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본인이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들으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어른이지만 저도 많이 배웠고 좀 공감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화제로 좀 이렇게 좀 떠올려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그런 네.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주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심플하게. 그냥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자주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주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점점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체성을 또 좀 확고하게 확립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당장은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먼저 공부하고 엄마가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럼 뭐 사실 그 정답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면 따라서 하죠. 우리 배여빈 학생 어머님 김보경 씨.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교를 애들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서 계속 아이들의 삶이 이어질 곳이지만 그러니까 그 뿌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미국에 산다고 정말 미국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한국인의 그 긍지를 잊지 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네. 항상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라디오 한국의 그 한경림 씨라고 도리사니 한국말을 참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뭐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그런데 어디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너 한국에서 언제 왔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머리가 노래지지 않는 한은 평생 가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인의 피를 갖고서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또 하나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언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그만큼 자기의 가능성, 포텐셜리티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그 학부모들도요, 자녀들의 한국 교육, 또 한국 문화를 가리키는 교육,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라디오 한국 창사 18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광복 70주년 에세이대회 출전 학생 2분 나왔습니다. 대상 수상 배여빈 학생, 우수상 윤지수 학생 함께 했고요. 배여빈 학생 어머님 김보경 씨, 윤지수 학생 어머니 임혜상 씨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